안녕하세요. 엔터즈 리뷰의 이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즐겨 하시나요?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콘솔 게임? 오늘은 이 게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0년 발매 11일 만에 1100만 장을 팔아치우면서 화제성을 넘어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 게임, 바로 동물의 숲입니다. 동물의 숲의 역사는 2001년에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슈퍼마리오 다들 아시죠? 슈퍼마리오 월드 지역 디렉터였던 에구치 카츠야, 그리고 스플래툰 프로듀서인 노가미 하사시는 신작 게임을 기획하던 도중에 밤에 늦게 들어가도 아이들과 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게임과 달리 동물의 숲은 모험, 액션, 엔딩도 없는 독특한 장르의 게임이 탄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의 인기와 다르게 당시 운영진들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뭐 이 게임 팔리겠어요? 엔딩이 없는 게임 그걸 누가 사줘? 망할 것 같다 라는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이 절망적이었던 그때 당시 닌텐도 사장이었던 이와타 사토루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계시군요. 이 독특하고 좋아요. 이 격려의 한마디를 해주면서 이 개발진들은 확신을 갖고 이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64DD 대형 메모리를 활용해서 여러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대형 RPG 게임으로 기획되었지만 64DD가 예상과 다르게 발매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 RPG 요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2001년 4월 14일 닌텐도 64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 닌텐도 64 시리즈 자체가 이 끝물이었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운영진들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 초기 물량을 상당히 적게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운영진들의 이 부정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여성층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초기 물량을 판매하고 추가로 더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 닌텐도 64 후속 기존 게임 큐브로 8개월 만에 빠르게 기존에 없던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이 동물의 숲 플러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1년 후인 2002년 이 인기에 힘입어 해외 버전까지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해외 수출은 동물의 숲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평점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는 이 스코어 87점이라는 좋은 평가를 주었고 이 미국에서만 190만 장이 팔리고 이 전 세계 판매량 총 315만 장으로 이제 막 스타트를 이어가던 동물의 숲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닌텐도는 휴대가 가능한 기기 닌텐도 DS를 통해 인기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게 해준 작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은 전작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지만 닌텐도 DS 기기의 성능 때문에 이 전작의 요소의 상당수가 삭제되었죠. 하지만 와이파이 기능으로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만남이 가능해지면서 닌텐도 DS의 큰 인기가 한국에서도 2007년에 처음으로 출시를 선보이게 됩니다. 당시 배우 송혜교 씨가 모델로 나오면서 큰 홍보 효과를 누렸죠. 닌텐도 DS의 인기 덕분에 동물의 숲은 전 세계 1175만 장이라는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동물의 숲은 계속해서 롱런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 다음 작품에서 폭망을 하고 말게 됩니다. 문제의 작품은 닌텐도 DS의 후속 기기였던 닌텐도 위의 작품인 2008년에 출시된 타운으로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이었습니다. 이 놀동숲에 빠져있던 요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놀동숲으로 들어온 유입자들에게 이 신선하게 다가올 줄 알았으나 놀동숲 재활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 판매량은 반토막이 납니다. 최종 430만 장으로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쉬운 성적은 이 개발진들에게 큰 자극이 되면서 4년 뒤 다시 한번 역대급 작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DS의 정식 후속기기 3DS로 발매된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입니다. 이 기존에 발매했던 동물의 숲과는 다르게 이 고북 촌장이 사라지고 직접 마을 촌장이 되면서 마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이 남섬 지역, 나라별 이벤트, 마이 디자인, 캐릭터 비율 변화 등 놀동숲과 다르게 다양한 변화들을 주었습니다. 2016년에는 아미보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아미보 피규어 혹은 카드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2019년 기준 총 판매량은 1200만 장을 기록하면서 이 전작의 아쉬운 성적을 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모바일 시장에서도 진출하기 위해서 포켓 캠프를 출시하는 등 다음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던 동물의 숲은 드디어 2018년 신작 소식을 알리면서 3DS의 후속 기기 스위치를 통해 2020년 3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출시하게 됩니다. 타동숲처럼 기존 작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초기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꾸려나가는 콘텐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모아 직접 도구와 가구들을 만들 수 있는 DIY 시스템과 시대에 맞게 플레이어에게 스마트폰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돌아온 모여봐요 동물숲은 그야말로 메가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가 히트를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당연히 작품의 퀄리티와 인기 시리즈였던 동물의 숲이었던 것도 있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게 된 점도 아주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매 11일 만에 1100만 장을 돌파하고 출시 11개월 만에 이 전 세계 판매량 3100만 장이라는 놀라운 판매량을 보여준 것은 물론 96년 지금까지 이 게임보이로 출시한 포켓몬스터 레드그린이 일본 내 게임 판매량 1위를 유지해왔던 기록마저 깨버렸습니다. 작년 10월 마지막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이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모여봐요 동물숲.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동물의 숲을 개발하게 된 생각처럼 가족들과 같이 오랜만에 힐링하면서 이 재미있게 동물의 숲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엔터즈 리뷰,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